양주의 한 골프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맨홀 안에서 작업하다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근로자가 맨홀로 들어간 게 지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본인 판단이었는지를 두고 근로자 가족과 골프장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기회 수도로 만들고 기득권을 깨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여야 동수가 된 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96명 발생해 일주일 전보다 2천여 명이 늘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주의 한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50대 근로자가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근로자가 맨홀 안으로 들어간 게 지시 때문이었는지 근로자 본인의 판단이었는지를 두고 근로자 가족과 골프장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일단 골프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프장 맨홀에서 지하수 유량계를 검침하다 쓰러진 50대 김모 씨. 10여일이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쪽에서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고 하시고 지금 많이 길어봤자 일주일이시고 아니면 거의 3, 4일 안으로 보신다고. 그렇게 병원에서 들으셨어요? 네, 말씀. 사고 당일 김 씨가 지상에서 촬영한 지하수 유량계입니다. 오전 8시 31분에 찍힌 사진. 유량계 모습만 보일 뿐 온통 뿌였습니다. 50여 분 뒤 찍힌 또 다른 사진. 이번엔 유량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합니다. 지상에서의 촬영이 여의치 않자 김 씨가 맨홀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겁니다. 김 씨는 이렇게 임무를 완수했지만 맨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고 당시 맨홀 내부 산소 농도 수치는 기준치보다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소 농도가 좀 희박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구조대가 구조했을 당시에는 일단 심정지 상태였고 무맥박, 무호흡 이 상태였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김 씨가 자발적으로 맨홀에 들어가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사분이 내려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절대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제일 큰 거죠. 한 달밖에 안 된 직원이 스스로 맨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면 골프장 측은 김 씨가 자발적으로 맨홀로 들어간 것이라며 작업 전 맨홀로 들어가지 말 것을 교육했다고 주장합니다. 골프장 측은 또 지하수 유량은 2인 1조가 지상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맨홀 안으로 들어갈 일이 없고 그래서 방독면도 별도로 구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 이튿날 해당 골프장을 방문해 조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은 채 맨홀 안에 들어간 것이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규칙 제624조를 보면 사업자는 근로자가 맨홀 같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산소 결핍 등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명 밧줄이나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난 4일 오후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해 행락객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임진강 최붓단 필승교 수위는 1m를 넘어 연천군은 하천 주변 행락객과 야영객 등에게 대피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필승교 수위는 이후 10분마다 2에서 3cm씩 상승했는데요. 한강 홍수통제소 관계자는 평상시 필승교 수위가 0.2에서 0.45m로 유지되는데 갑자기 1m 이상 올랐다며 북한이 환강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가 지속되자 지난달 28일 북측에 임진강 상류의 환강댐 방류 때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기회 수도로 만들고 기득권을 깨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취임식을 통해 경기도가 기회 수도가 되면 일할 기회, 공부할 기회, 결혼할 기회가 넘쳐날 것이라며 경제와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더 많은 기회와 공정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먼저 도지사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규제 카르텔과 관료 기득권을 깨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의 수도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선 8기 양주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출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보이면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양주시의회는 최근 의장단 구성을 위해 임시회를 개회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정회 요청으로 회의가 중단된 뒤 속개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장자 우선의 회의 규칙 등을 내세워 윤창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원이 한 명 더 많은 만큼 민주당에서 전반기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대4 동석이 되면서 의장단 선출을 놓고 양당이 팽팽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96명 발생하면서 일주일 전보다 2천여 명이 늘어나는 등 바이러스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509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의정부 124명, 양주 69명, 포천 29명, 동두천 17명, 연천 36명 등입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6.1%로 전날보다 0.3%포인트 높아졌으며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동률도 6.8%로 전날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도내 백신 접종률은 3차가 63.9%, 4차는 32.5%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진행되지만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폭위 개최는 물론 법적 대응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늘면서 학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법률사무소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소재 법률사무소 서준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요즘 학교 폭력의 범위가 참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최근에 주목할 만한 현상들을 좀 짚어볼까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신체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지만 요즘에는 빵셔틀 같은 강요 행위,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따돌리는 행위, SNS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 폭력까지 그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를 열어서 징계를 논의하는데요. 이 학폭위 개최 외에 법적 대응도 가능한 거죠? 첫째, 형사 책임과 관련하여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와 징계를 받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상 상해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면 형사처벌을 받진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해 학생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는 가해 학생의 감독 의무자, 주로 부모 등 친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고소나 민사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치, 가해 학생 및 목격자와의 통화 녹취록 등 재반 입증 자료를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은 이제 피해 학생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 학부모들도 법률 전문가들을 많이 찾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일단 자잘못을 떠나서 자신의 자녀가 피해자라는 인식이 상당한 듯 보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위의 조치사항이 기재되어지는 바 가해 사실과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모두 학교 폭력의 예시 징후가 분명히 드러나는 만큼 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자녀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신 후 담임 교사 등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정적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처럼 쌍방폭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법률 전문가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조력을 받으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고산동과 산곡동 일부 임야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정 해제된 임야는 시의 토지거래를 허가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으며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 의정부시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 동두천 포천시가 새로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정부시는 캠프 잭슨 도시개발 사업을, 동두천시는 캠프 림블 수변공원 확장을 새로운 사업에 포함했는데요. 포천시는 군내에서 일동간 송수관로 설치 공사를 신규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경기도는 관련 7개 시군의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을 두고 오는 7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난영 아나운서, 네. 혹시 대학 시절에 기억 남는 추억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MT요. 뭐니 해도 대학의 꽃은 MT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김남우 아나운서는요? 저는 MT도 기억에 남지만 농촌활동이라고 아시나요? 아, 농활. 맞아요. 네. 농활도 저한테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은 이런 낭만이 좀 없었잖아요. 그렇죠. 학교 생활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이 농활이 새롭게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정호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여름 폭염 속 비닐하우스 안에서 여러 명의 대학생이 영농 작업에 한창입니다. 서툰 솜씨지만 멜론 작업을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립니다. 수확이 끝난 콩제비 농가에선 판매를 위한 분류 작업에 힘을 보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학 생활이 정상화되면서 농활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농촌 봉사활동을 위해 충남 예산을 찾은 학생은 170여 명. 성공회대에 3년 만에 농활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농활도 2년 만에 처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단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농촌에 일손이 되게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저희 학생들이 와서 농민분들을 일손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 농민들은 학생들 덕에 한시름을 덜게 됐다며 반깁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웃돈을 주고도 일꾼을 구할 수 없는 상황. 수확 시기를 놓치면 공들여 키운 농작물을 못 쓰게 될까 애를 태웠기 때문입니다. 요즘 인건비가 비싸고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농촌 일손을 도와주니까 그 가뭄 속의 단비같이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을 모두 마친 학생들이 마을회관 주방에서 닭을 삶기 시작합니다. 먹기 편하게 살을 하나하나 바르고 김치전도 열심히 굽습니다. 재료 하나부터 10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마련한 특식. 일주일간 함께한 마을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학 졸업 전 마지막 농활에 참여한 한 학생은 잠시나마 취업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고 도시에 갇혀 있었는데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나와서 다들 후배들, 선배들이랑 같이 추억을 쌓으니까 기쁜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농촌에 돌아온 대학생들. 농촌 봉사활동이 학생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에겐 단비가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가 1,57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분야별로는 환경이 35%로 가장 높았고 식품 16%, 원산지 표시 11%, 소방과 부동산이 각각 5%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포천시가 8%로 가장 많았고 화성과 용인, 수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생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은 4월로 전체의 14%를 차지했으며 장소로는 공장이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